안정숙입니다. 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2월 중순이에요. 벌써요? 네. 예, 한 2주 정도 지나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새학년, 새학기 각오가 뭐냐? 대부분 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아, 그렇죠. 새학기 되면 마음 많이 먹는데,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 공부라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엉덩이가 무거워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공부의 승자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토크넷이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2학년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네. EBS 열공 장학생으로 뽑힌 학생들을 초대해서 과연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궁금합니다에서는요, 누구나 쉽게 도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 학습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EBS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수능 응시자를 대상으로 EBS 열공 장학생 14명을 선발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EBS 수능 강의를 활용해 좋은 결과를 이뤄낸 학생들인데요. 자신만의 EBS 활용 노하우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남미의 신하영 양을 이슈 포커스에서 만나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EBS가 함께한 EBS 열공 장학생 선발에서 수상을 한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수상을 수상한 남미애 학생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장려상을 수상한 신화영 학생,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이죠.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준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 이 두 분 얼굴 보면서 참 부러워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기에 이제 그 입학만 남겨두고 있기 그렇죠. 때문이죠. 어느 학교, 어느 과에 입학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 인문학부에 입학할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옆에 우리 신화영 학생은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학생들한테 제가 고3 학생들한테 물어본 결과 세상은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수능을 본 학생과 아직 하지 않은 학생은 지금 그만큼 마음이 홀가분할 건데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기분이 아주 홀가분하겠죠. 우리 또 남미애 학생부터. 네. 저는 우선 작년 이제 수능 보기 전에는 수능이 이제 코앞에 남았으니까 그게 네. 너무 떨리고 긴장이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딱 끝났다 이런 해방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생활 전반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긴장이 되나요? 조금 긴장돼요. 자, 옆에 우리 신화영 학생은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 추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하셨군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작년에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쥐고 연락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마음 놓고 편하게 집에서 영어 학원도 다니고 합격자 모임에 들어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수능 보고 난 다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미 입학이 결정된 상태로 이제 입학만 남기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요 이 수능이 네. 그 EBS 특강과 굉장히 연결이 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EBS 특강만 잘 들으면 좋은 학교 입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두 분 공부 그렇게 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연계 교재로 EBS가 선택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EBS 없이는 아무래도 수능을 볼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옆에 우리 신화영 학생? 비중도 많이 두고 있지만 네. 다른 시중 교재보다도 EBS 교재나 강의 쪽이 탄탄하고 구성이 되게 좋아서 네, 그런 걸 많이 활용하게 됐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도 뭐 EBS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학원과 EBS 강좌를 비교해 봤을 때 굳이 뭐 한 가지 단점을 꼽으라면 이런 게 있어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 스파르타 학원식으로 해가서 네. 가장 큰 장점이 학원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것인데 EBS 강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하지 TV 않으면 보면서. 네.
그거 상당히 힘든데 셀프 컨트롤과 그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남미 학생부터요. 저는 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새벽 6시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먹으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산만하지 않고 딱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제가 일단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EBS를 들으니까 좀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6시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와, 사실 6시에 일어나서 네. 눈 비비고 일어나. 온간쌤이 아니라 EBS를 틀었다. EBS를 틀었다는 얘기인데, 역시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참고를 할 것 같아요. 신화영 학생 같은 경우 사실 학원도 다녔었잖아요. 그러면서 EBS를 또 활용하셨다는 얘기시죠? 네, 재수 전문학원을 그만두고 독서실에서 EBS 강의도 듣고 하면서 했는데요. 그 강의 자체를 수능 시험 시간표랑 같은 걸로 차례대로 들으면서 했던 게 체계적으로 잘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화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려움을 하나 더 극복을 해야 될 것이 네. 재수를 하셨으니까 일반 학원에도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소속감도 없이 나 혼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예전에 솔직히 절에 가서 사법고시 보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소속감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 소속감이 없는 걸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저는 EBS 선생님들을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게시판에 친구들이 글을 올려요. 그러면 그 글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네. 정말 스스로 네. 자기가 자기 공부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요즘에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준홍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들이 했던 이 교습법, 학습법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자기주도 학습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네. 공부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엉덩이가 무거워 혼자 진득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저는 그 비법을 생각하거든요. 네. 이 학생들은 그런 점에서 그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면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학교 수업을 통해서 잘 듣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들을 EBS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했었거든요. 우리 학습법에 몇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우선 머리를 써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뭘 활용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조직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다시 내가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이 학습 전반에 관해서 어떤 체계를 세우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두 학생들은 EBS 그 강좌를 이런 면에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고득점을 얻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주도 학습에서 성공한 두 학생, 남미애 학생, 신화영 학생. 그 중에서도 영어, 특히 외국어 영역은 어떻게 공부를 했나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로구에 위치한 도서관. 화영양을 집 근처 도서관에서 만났는데요. 재수를 하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이곳 도서관을 찾았다는 화영양.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지금도 틈틈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부할 것이 많이 남았나 했더니 화영양이 보고 있는 것은 EBS 수능 교재. 수능도 끝났는데 이 지겨운 걸 또 보고 있어요? 수능을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는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 교재가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계속 수능 교재를 보고 있어요. 외국어 영역 1등급. 그녀만의 EBS 활용 노하우.